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재 64쪽입니다. 자, 요약 강좌 64쪽 부동산 거래 정보망 돌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말을 뒷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뒷장으로 돌아가면 교재 6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교재 60페이지를 보시면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게 있고, 거기 하단에 내려가면 3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정보 공개 의무 찾으셨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며칠 내로, 7일 내로, 7일에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거래 정보망 앞에 1번 달아져 있습니다. 1.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2번 일간신문에 당해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할 때 들었던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자, 그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들으셨고 이제 오늘 그 단원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재 64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어디에서 공부했다? 전속 중개계약에서 정보를 공개할 때는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뭐냐를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일간신문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는 없죠. 뭐 조선일보, 국민일보를 일간신문이라 한다, 이런 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어떤 것일까요? 하니까 교재 64페이지 제일 상단,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공사 상호간에, 거의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공사 상호간 동그라미 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개공사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하는데, 이것을 시험에 어떻게 내는가 하면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개공사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지금 그 했던 말을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매번 그림으로 전달했고,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 그림이 테레비 같다, 컴퓨터 같다. 아직까지는 테레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우스를 딱 달면 이제 컴퓨터가 되죠. 자,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딱 이해하셨다면, 컴퓨터 등을 통해서 개공사들끼리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건데,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어떤 게 있었죠? 지난주에 공부할 때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들어보셨나요? 중이 뭐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재지니까 뭐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로서 30평이고 지하철하고는 5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 거리는 몇 분, 시장하고의 거리는 얼마 있고 예전 가격은 3억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개공사 상호간에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하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거래 정보망이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됐다면 바로 밑에 2번 거래 정보망의 기능 찾았나요? 이게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는데 거기 1, 2, 3, 4, 5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외울 것은 아니고 상식이죠. 자, 1번 이런 거래 정보망은 부동산 시장의 형성 기능을 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면 물건들이 진열이 쫙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면 부동산에 관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물건이 진열되어 있으니까 무슨 역할을 한다? 시장의 역할을 한다. 동의하시겠죠? 2번 가격 조정의 기능을 합니다. 가격 조정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어떤 사람은 3억에 팔아주세요, 어떤 사람은 5억에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오면 이렇게 정보가 올라가겠죠. 도봉구에 있는 A 아파트로서 30평이고 지하철하고 몇 분 거리에 있는 무슨 아파트다,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아파트를 어떤 사람은 3억에 팔겠다, 어떤 사람은 5억에 팔겠다, 이렇게 정보가 올라오면 5억으로 팔겠다는 거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릴 일이 없죠. 똑같은 물건의 가격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특별한 것도 아니면서 5억에 판다, 팔릴 리가 없죠. 그럼 이거 왜 안 팔리지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얼마에 내놨더라? 3억에 내놨어. 그래서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취지예요. 3번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옆에다가 당근 적어놓습니다.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내려가면 공동중개의 수단적 기능이 됩니다. 보고 계시죠? 개공사 두 사람 이상이 연결되기 때문에 공동중개의 수단적 기능이 되고 5번 중개업의 조직화 기능으로서 2명 이상의 개공사들이 연결되니까 중개업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런 것들이 거래 정보망의 기능인데 지금 1, 2, 3, 4, 5를 1권은 드렸지만 이걸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외워가면서 체크할 것이 아니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되지 이거는 막 외우는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 안 적었지만 밑에 6번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이런 말 나오면 OX. 당근이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죠.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주도 물건도 만날 수도 있고 강원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적어는 드리지만 당연히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맞고 원격지라는 게 멀리 있는 이런 뜻이에요. 원격지 있는 물건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올라오면 OX. 저절로 따라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들끼리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컴퓨터 자꾸 이러니까 시골스러운 분은 컴퓨터 이래도 돼요. 하여튼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1은 2번 내려오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이다요. 1번 지정권자. 이게 첫째 조문인데 국토장관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또 나옵니다.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자, 설치 운영할 자에 줄 거 봐요. 설치 운영할 자 줄 딱 꺼놓고 오른쪽에 거래정보사업자로 되어 있죠. 그쪽으로 화살표를 딱 연결하라고요. 거래정보사업자를 뭐 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연결하면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첫째 조문입니다. 자, 이 조문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개공사 상호간에 이어지는 정보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를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다. 지금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카페 운영자만이 정보를 올리고 내리고 삭제하고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올리고 정리하는 자를 우리 법에서는 거래정보사업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개공사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국토장관에게 신청해야 되는구나 까지는 저절로 알아들으셔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래정보사업자라는 말이 탁 들어오면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이렇게만 연결돼서도 풀리는 문제가 몇 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노는데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 지정 요건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들어오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 쓸데없는 거 걸어놓고 요건으로서 틀리는 것은 단골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단에 지정 요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들어왔는데 자, 1, 2, 3, 4가 보기보다 양이 많습니다. 이 네 가지에다가 요건이 옳은 것, 틀린 것 이런 거 물어 들어오면 장난이 아닌데 오른쪽에 3번 신청 서류부터 먼저 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국토장관에게 제출하는데 이 서류를 잘 공부하면 옆에 있는 지정 요건은 저절로 만들어지니까 서류부터 먼저 공부하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스토리죠.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국토장관에게 신청을 하는데 그때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근데 이 요건이 아주 중요한데 요건을 공부하고 싶어서 서류부터 먼저 공부하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서류 가볍게 갑니다.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가볍게 줄 것이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니까 제출할 필요는 없고 2번 두째 줄에 등록증, 4번 등 동그라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정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 동그라미,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 동그라미, 부가통신사업신고서 통 동그라미 넣습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는 체크해드렸고 당연히 이건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암기표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암기표 봅니다. 자, 암기표 지금 거의 암기 다 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암기표 7번 보고 있습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서류 찾았나요? 지금 하단으로 동그라미 하면서 지금 암기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동그라미 합니다. 부 등의 정공원 컴퓨터 통이다를 동그라미 합니다. 자,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하면 부 등의 정공원 컴퓨터 통 이렇게 체크해놓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정보사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청하는 서류는 부 등의, 그 말은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제목을 기억합니다. 자, 제출하는 서류는 뭐라고요?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 이렇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제출하는 서류를 아는 대로 적어보시오.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나오죠. 문제가 탁 뜨면 서류가 맞다, 틀렸다만 골라낼 능력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부터 기억하시는데 부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입니다. 그런데 암기표에 보니까 그 옆에 인 해놓고 인을 싹 지워놨죠. 이건 왜 지워놨는가 하면 이게 등록증이기 전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인감증명서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등록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하고 들으면 틀린다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 4년 전에는 노래 제목이 이렇게 했죠.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그렇게 수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노래 불렀죠.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밑에다가 세련됐다 적어놔라 그랬죠.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세련됐죠. 제가 아는 부인은 막걸리 통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걸리 통보다는 훨씬 세련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야동도 잘 찾고 하여튼 세련됐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기억했는데 지금은 인감증명서가 뭘로 바뀌었다? 등록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뭘로 바뀌었다?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인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부하고 들으면 등기부 등본입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은 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왜 제출할 필요 없다? 요새 다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등은 등록증 4번인데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이 가입해야 된다라는 구질구질한 숫자도 있습니다. 자, 이때 구질구질한 숫자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중개법 쌤 전화번호가 509개 230번 전화번호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과목이 중개사법이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개사법 쌤 전화 몇 번요? 509개 230번. 시험에 나올 때는 딱 순서대로만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509개 230번에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고 정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통은 부가통신사업신고서입니다. 자, 그래서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라는 서류를 제출한다. 이렇게 노래가 잡히신 분들은 옆에 있는 요건은 저절로 만들어지죠. 이 등기부 등본은 법인인 경우에 가져가니까 법인이 아니면 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등록증 4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정 요건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지정 요건 4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정리한다? 서류로서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암기표 보면서 확인해 나가시기를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우리 주 교재로 돌아와서 65페이지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하는데 첫째 줄에 며칠 내로 제정한다? 30일 내로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장관은 이런 서류를 받으면 며칠 내로 30일 내로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자, 그러면 30일 내로 지정서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럼 나는 지정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지정 운영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정서가 교부된 자는 뭐를 한다? 운영 규정을 정하는데 이 운영 규정은 며칠 만에 정해라? 3개월 내로 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게 운영 규정은 3개월 내로 정해야 되는데 이 운영 규정에는 자,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한 달에 사용료는 뭐 2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정하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수수료는 한 달에 사용료가 20만 원입니다. 해놓고는 50만 원씩 받으면 위반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위반을 못하도록 운영규정은 반드시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은 국토장관의 승인사항까지 체크하셔야 되고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적법 등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지적법에서는 누구의 승인사항이 많죠? 시도지사의 승인사항 5개 됩니다. 지적법에. 자, 지적법에서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5가지가 되니까 시험에도 잘 들어옵니다. 이게 오지선상이 4개가 좋으니까. 시도지사에게 등록관청, 우리는 시, 군, 구를 등록관청이라 부르지만 지적법에서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똑같은 시군인데 왜 소관청인가 하면 지적이 있는 소속관청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도봉구 아닙니다. 여기 상계동에 있는 땅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 상계동에 있는 땅을 지적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다니까요. 관청이 누구다? 노원구청이겠죠. 노원구청을 뭐라 그런다? 땅이 있는 지적 소속 관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소관청 이렇게 부르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시군구에서 등록을 하니까 등록관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관리한다? 소관청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소관청이 시군구인데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되는 게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내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거든 지적법에서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5개를 딱 뽑아 놓으셔야 돼요. 그죠? 참고로 하나만 가르쳐 드린다면 첫 번째가 뭘까요? 지번 변경 들어보셨나요? 자, 소관청에서 지번을 변경합니다. 상계동 17번지를 도시 재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상계동 55번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번이 변경되면 대장을 다 바꿔야 되잖아. 대장을 다 바꾸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한테 승인받고 지번을 변경해라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는 게 5가지 쫙 뽑아 놓으시라고요. 뽑아 놓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적법에서는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중요한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승인하면 무조건 국토장관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란 말이에요. 운영규정은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국토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높을까요? 국토장관이 높을까요? 국토장관이 높으죠. 그러니까 지적법 셈이 높을까요? 중개법 셈이 높을까요? 그래, 재미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무조건 누구 승인이다? 국토장관하고만 놀아요. 지적법 승인보다는 훨씬 높죠. 지금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지금 그게 중요한 또 지적쌤에게 중개사법 쌤이 더 높죠. 이런 거 묻지 말고, 그지? 우리 과목에서는 국토장관의 승인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시도지사보다는 국토장관이 우리 행정체계상으로 높죠. 장관 밑에 시도지사니까. 근데 역으로 현장에 나가면 시도지사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 그죠? 여러분 서울시장이 높을까요? 국무총리가 높을까요? 행정법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높아요. 대통령 바로 밑에 국무총리니까. 그죠?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 국무총리 할래? 서울시장 할래? 누구 해야 된다? 서울시장 해야 돼요. 서울시장은 주민으로부터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이 막강해요. 거의 부대통령급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 하다가 대통령 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거의 부통령급이에요. 사람들은 국무총리 할래, 서울시장 할래, 전부 서울시장 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국방, 경비, 이는 전부의 절반을 서울시장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행정법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높은 것 같지만 서울시장한테는 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도 경기도지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만 국토장관, 시도지사의 잽이 안 됩니다. 왜? 시도지사는 주민들로부터 뽑힌 사람들이거든. 이것을 설령 뽑힌 공무원하고 지명받은 공무원의 차이가 큰 거예요. 지금은 형식적으로는 장관이 높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높다? 시도지사가 훨씬 높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 들어보셨죠? 여당 대표하다가 도지사입니다. 그 여당 대표보다도 더 좋으니까 내려가잖아요, 저게. 그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덕법은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의 승인. 중개사법은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의 승인사항이다. 지금 이걸 강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가면 4번 설치와 운영. 이때 거래정보사업자는 밑줄을 닦았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내로? 1년 내로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5번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들어오는데 일단 별표 탁 찍어 놓습니다. 이때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와 넘어가면 개공사의 의무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2개 딱 찍어 놓으셔야 되고, 이게 무슨 의무인가 하면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를 허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에서 안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제일 하단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한하여 동그라미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다르게 동그라미. 3번 개공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으로 동그라미.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줄 닦았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정보를 위반합니다. 근데 정보를 위반하는데 지금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는 게 있고 개공사가 위반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똑같은 내용, 정보라는 하나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다르게 하는 것 시험에 잘 나온다 이랬잖아, 그죠?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떻게 정보를 위반합니까? 개공사에 하나의 정보를 받아야 되고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랬잖아요. 하면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되고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이번에는 개공사가 정보를 위반합니다. 어떻게 위반합니까? 1번 허위 공개의 금지 동그라미 놓고, 개공사는 거래정보망에 중개된 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로서 기준은 6개월짜리고, 2번 거래 사실의 통보 의무. 당해 중개된 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를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거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그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는 똑같은데 요거는 기준이 얼마짜리다? 3개월짜리다. 나중에 기준을 공부하겠지만 기준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한다. 그때 기준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면 2번 위반 시의 제재는 둘 다 6월의 업무 정지다. 자, 다시 주목합니다. 이 정보 공개 위반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1년에 1,000. 자, 개공사가 위반하는 모양이 뭐죠? 첫째,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2번, 통보하지 않으면 얼마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다. 지금 이랬잖아요. 자, 그럼 거짓으로 공개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동산을 아파트를 팔아주세요라고 김 사장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럼 이 개공사인 김 사장님이 정보를 올립니다. 정보를 올릴 때 지하철하고는 30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는 시장하고 거리에는 몇 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정보를 올려야 되는데 지하철역하고 30분 하면 안 팔릴 것 같거든. 그래서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올리는 걸 뭐라 그런다? 거짓으로 올린다. 왜 이렇게 올리는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거짓으로 정보를 올리면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6월에 업무 정지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통보하지 않아도 6월에 정지예요. 이 통보하지 않는 것도 거짓 정보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통보가 왜 거짓 정보인지를 알려면 거래정보사업자가 돌아가는 그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을 따라 그리지 말고 쉬는 시간에 혼자서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돌아가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매도인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A 개공사에게 1번 중개를 의뢰합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천천히 따라 그래라 그랬습니다. 중개를 의뢰하니까 A 개공사가 알았어 하고 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정보는 어디 공개한다? 거래정보망에 공개한다 그랬죠. 그때 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는 뭐죠?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정보를 공개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매수자 을이 있습니다. 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다음 달부터는 서울로 전출이 되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라고 B 개공사에게 3번 중개를 의뢰합니다.
자, 부산에 있는 개공사, 부산에 있는 직원이 지금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서울 와서 아파트 구하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개공사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개공사, 서울 물건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어떻게 들어간다? 정보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5번째,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겠죠. 자, 하고는 B 개공사는 A 개공사에게 당신이 입력한 물건을 우리가 사겠소 라고 다시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A 개공사는 이제 7번째죠. 매도인에게 야, 살 사람이 나타났어 하고 연락을 해주더라. 그래서 거래 정보망을 가지고 거래가 이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그리고는 계약 체결은 누가 한다? 매도인, 매수인이 8번째 뭐를 한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은 항상 매도, 매수인이 하는 거잖아. 그죠?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고객과 서울에 있는 고객이 서로 만났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전에서 안 만났겠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전에서, 그래서 대전역 앞에는 다방도 많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이렇게 계약이 일어나고,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A 개공사는 9번째,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돼. 여기 통보라는 거 보이시죠? 계약이 8번째 체결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데 왜 통보해야 될까요? 자료를 삭제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왜 자료를 삭제하고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 계약이 체결된, 즉 팔린 물건인데도 정보가 올라가 있으면 일반인이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 물건은 팔린 정보를 보면 그게 전부 다 허위 정보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통보 안 하면 정보 위반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거 이해 잘 안 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판다고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잠실에 30평짜리를 1억에 팔겠다라고 매물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웬 매물이 이래 싼데 하고 들어가 보면 82년도에 입력해놨는 정보. 그죠? 그때 벌써 아파트가 몇 번 팔리고 재개발이 돼도 몇 번 됐을 건데 팔린 물건인데도 정보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는 허위, 거짓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삭제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더 합시다. 노원구 상계동에 100평짜리 나대지를 1억에 판대요. 뭐 상계동에 있는 땅이 100평이 뭐가 1억인데 하고 들어가니까 88년도, 그지? 상계동 막 개발할 때 정보 올려놨는 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빌딩이 들어서도 몇 번 들어섰을 건데 아직도 그 정보가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볼 때는 허위 정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통보해서 삭제하고 정리해야 되겠다. 동의하시겠죠? 자,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9번째, 지체 없이 통보하여 자료를 삭제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보를 안 하면 뭐 받는다? 6월에 업무 정지라고. 거짓 정보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개념을 딱 잡으시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결국은 거래 정보망은 누구들이 활용하는 거다? 개공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거래 정보망은 개공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지 의뢰인과 거래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돌아가는 모습도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때는 까칠하게 이렇게도 겁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B 개공사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OX, XX. 누가 통보한다? A가 통보합니다. 정보를 입력한 사람이 통보해야 되지 정보를 본 사람이 자기가 삭제하고 정리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까칠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쉬는 시간에 1, 2, 3, 4, 5, 6, 7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좀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자대가면서 예쁘게 그려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죠? 흘러가는 흐름을 이렇게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거래 정보망은 개공사 상호 간의 정보가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위반 시의 제재까지 정리하셨는데, 자, 우리 교재는 뒤편에 있기 때문에 빠뜨렸지만 거기 여러분들 위반 시의 제재 밑에다가 당구장표 딱 해놓고 지정 취소 사유도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지정 취소 사유. 자, 우리 주 교재에는 바로 지정 취소 사유가 밑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요약집에는 빠졌거든요. 왜 빠졌다? 뒤편에 행정처분에서 한목에 다 하려고 빼놨지만 항상 이 단원이 들어오면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항상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모두 몇 개 있죠?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모두 5개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다? 허, 운, 정, 해, 일을 항상 거기 기록해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정보 사업자가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허, 운, 정, 해, 일 5가지 체크하시고
암기표에 당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암기표 8번 봅니다. 자, 암기표 8번이 뭐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서류 찾았나요? 지정 취소사유. 노래 하단으로 제목이 뭐다? 허운정해일.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허가 뭐지요? 허만 들어오면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합니다. 운영규정 위반 하면 요거는 취소도 되지만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여러분 5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뭘까요? 운명이요 연자시 할 때 운이 첫째 이거 운이에요. 운영규정에 반하면 취소도 되지만 500만 원짜리 과태료.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취소되고 여기 보셨죠?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취소되고 얼마 더하기 1년에 1000.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취소합니다. 1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정보사업자 취소 사유 노래 제목이 뭐다? 허운정해일. 암기하시고 표시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66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가면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짚어야 될 거, 여기 이번에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하셔야 됩니다. 66페이지 하단, 개공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찾았습니까? 의뢰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놓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상태, 입지, 권리 관계 등 셋째 줄입니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의 내모,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에 동그라미 합니다. 또 줄 것입니다. 토지대장 등기부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줄 거 놓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의 동그라미. 그래 놓고는 밑에다가 위반시 적는데 그게 지난해까지는 6월에 업무 정지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뭘로 바뀌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이건 원래 100% 출제된다. 지금 줄 딱 껐습니다. 지금. 자, 500만 원짜리 과태료 메모를 딱 해놓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매수자죠. 매수자한테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할 때는 말로만 설명해야 된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된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위반하면 제재가 500만 원짜리 과태료. 원래 100% 출제됩니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자, 그때 확인 설명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67페이지로 가니까 첫 번째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 줄 닦아놓고 법인인 경우에는 누구?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설명을 합니다. 내려가면 설명할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 뭐죠? 계약이 체결되기 전 체크하시고, 자, 상대방은 방금 얘기했지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방법은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옆에다가 다시 적습니다. 위반시. 그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다시 한 번 더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사항 이제 9가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보기보다 또 시험에 잘 나온다. 그죠? 그래서 67페이지에 있는 확인 설명사항을 암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암기표 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당연히 암기 다 돼 있을 거라고 믿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에 뭐를 확인한다? 세, 예, 시, 색, 시를 확인한다 까지 왔습니다. 자, 확인 설명 사항이 무엇입니까?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중, 도, 수, 도, 소, 공에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하니까 쫙 읽으면 뭐라고 읽어야 된다? 중도, 수도, 소공의 색, 시를 확인합니다. 자, 표시되어 있습니까? 자, 암기표에 있는 6번 암기되어 있을 거고 바로 옆에 5번 찾았습니까? 전속 중개에서 공개할 정보도 무조건 출제되는데 정보를 공개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중도, 수도, 소공에 뭐를 공개한다? 예공을 공개한다. 자, 전속 중에서 정보 공개는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 말을 만들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중도, 수도, 소공예는 중도, 수도, 소공예는 확인 설명도 하고 정보도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지문에서 정보도 공개하고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을 찾으시오 하면 뭐를 찾아내야 된다? 중도, 수도, 소공예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중도, 수도, 소공예는 지, 나, 개, 나 다 해야 되니까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중도, 수도, 소공예. 자, 그런데
정보를 공개하는 것들이 이것이잖아요. 근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하면 답이 뭐다? 세, 실. 왜? 중도, 수도, 소공예는 진하게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에 따른 조세, 세, 실이 답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 확인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도, 수도, 소공예, 색실을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확인 설명 안 해도 되는 것 하면 답이 뭐다? 공시지가예요. 왜? 중도, 수도, 소공예는 지나 개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비교하려고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 암기표에서도 5번, 6번에 딱 붙여놓은 이유는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스스로 딱 이렇게 캐치하라. 지금 그렇듯이. 그래서 이 두 줄에서 문제가 3개가 지나갔죠. 자, 공개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는 것. 즉 공통적인 것은 뭐다? 중도, 수도, 소공예. 그래서 진하게나 하는 것이 중도, 수도, 소공예예요. 그래서 공개하는 것, 확인 설명하는 것을 구분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표를 보는 방법은 그랬고. 다시 우리 교재 68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68페이지로 돌아가면 거기 상반은 상태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것 상태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지. 옆에 슬쩍 권리관계 이러면 X의 입지 조건 하면 X의 뭐를 요구한다고요? 상태를 요구합니다. 자, 개공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자, 그것도 줄 것입니다.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줄 딱 꺼놓고 2번 제목 동그라미 불응시, 불응에 동그라미 놓고 개공사의 의무. 개공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매수 임차인에게 뭐하고?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에 줄 꺼놓고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에도 동그라미. 자,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확인 설명서의 작성인데, 자, 제목이 줄 딱 긋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다? 개공사. 확인 설명서 개공사가 작성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2번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뭐 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줄 거고. 3번 하단의 별표입니다. 공동중개의 경우에 확인설명서 여기 보고 계십니까? 2명 이상의 개공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공동중개라 그러죠. 자, 공동중개로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파는 것을 개공사 2사람이 연결됐다면 확인설명서는 누가 작성해야 될까요? 공동중개사 전부 다가 작성해야 돼.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3번 제일 밑에 공동중개에 관여한 개공사 모두가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서명 밑입니까? 서명 및 날인합니다. 거기 서명 밑에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수업도 한 바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우리 중개사법은 서명점 날인이 나오면 서명점 날인은 1번 서명 및 날인이다. 아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답이 몇 번?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이에요.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서 시험에 나온 바도 있어요. 그래서 서명점 날인은 무조건 서명도 하고 날인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는 곳이 3군데가 있으니까 요거는 3개만 딱 잡아내면 나머지는 전부 밑이다 이렇게 따라가고, 첫 번째가 뭐다? 중개계약서예요. 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놈을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죠? 또는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왜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요즘은 관공서에 가서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습니까? 사인만 해도 됩니까? 사인만 해도,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도 사인만 해도 되잖아. 그죠? 관청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사인만 해도 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지금 우리 하려고 그러는 확인 설명서에 개공사 등은 전부 서명 및 날인인데, 의뢰인들은, 손님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은 개공사 등을 관리하는 법이지 매도인 매수인 보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서명 및 날인인데 또는이 들어가는 곳 3군데 됐죠.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위반시 제재 또 나옵니다. 1번 무조건 별표. 500만원짜리 과태료 이번에 도입됐죠. 어떨 때 500만원짜리입니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얼마짜리? 5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개공사는 전부 다 뭐 받습니까? 업무 정지. 소공사는 눈 딱 감고 전부 다 뭐? 자격 정지예요. 자, 자격 정지 그 제목 옆에다가 노래 불러봅니다. 노래 적어봅니다. 자격 정지 노래 제목이 뭐지요? 이인, 설, 개, 금이 자격 정지 사유죠. 자, 이때 설이 확인 설명서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받는 것. 노래 제목이 이인설설 개개금의 확인 설명서에 관련되는 것 두 가지다. 그렇게 체크했습니다. 이인설설 개개금까지 정리하셨고 이제 넘어가면 확인 설명서 양식이 나타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뭐만 적어놨다? 주거용 건축물 1번만 요약집에는 올려놨습니다. 자, 일단 보시기를 확인 설명서 양식은 크게 내려가면 1번 개공사의 기본 확인사항 찾았나요? 기본 확인에 동그라미. 오른쪽 갑니다. 세부 확인사항 찾았나요? 동그라미. 그리고 3번 중개보수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확인 설명서는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OXO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바로 밑에 이제 그 보면 서명 날인인데 매도인, 매수인은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입니까? 또는의 동그라미. 손님들한테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의 의뢰인들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근데 바로 밑에 개공사들은 전부 다 뭐한다? 서명 및 날인이에요. 자,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 여기 봅니다. 서명점 날인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입니다. 무조건 전부 다. 근데 아닌 것 또는 들어가는 것 세 군데 중에 지금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의뢰인들은 또는 날인합니다. 문장 넘어가면 작성 방법 무조건 별표해 놓으시고 72페이지 무조건 별표하시고 이러니까 한 번은 빨간 볼펜, 한 번은 파란 볼펜 전부 별만 막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술 시간도 아니고 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성 방법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오늘 수강에 이러면 딱 읽어 놓으셔야 돼요. 이건 작성 방법이기 때문에 읽으면 되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작성 방법 별표 딱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넘어가면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접어듭니다. 잠깐 쉬었다가 거래계약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